정부가 계속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또다시 바빠지는 모습인데요. 서울 안에서도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토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연내에 서울 내 신규 공공택지를 4, 5곳 정도 추가를 하겠다, 신규 지정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제 앞서 지난해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성남 금토지구, 복정지구, 의왕 월암, 구리 갈매 역세권 등 9곳의 이 공공택지 후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서울 시내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서울은 사실 개발할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 그 구간들이 이제 뭐 그나마 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처럼 이렇게 땜질 처방 같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이러한 공급 계획은 곧 한계를 맞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뭐 다주택자 금융 규제라든지 청약제도 개편 같은 것은 다 약간 수요를 억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공급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정부의 고심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주택 가격이 너무 급격히 하락해도 문제가 되고 사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책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규모나 가계 소득 대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인 대책에 있어서도 계속 나오니까 그간에 이제 수요 중심으로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본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난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을 때 선정이 됐던 9곳이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다 이런 비난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할 때 이번에 어떤 지역들이 좀 신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비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강남이나 이런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지역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남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우선 지역으로 양재동 우면산 일대 그리고 강동권 위례 신도시 주변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권의 그 금포공항 주변이나 판교 신도시 인근 지역 그리고 과천 지역도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어느 곳이 지정되든지 간에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할 만한 규모의 이 택지를 이루기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의 고심의 방편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 차체 이런 정책이 과연 실질적으로 유효성 있는 올바른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꾸 지금 안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삭막하다 싶을 만큼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나마 이 수도권의 허파라고 도심의 허파라고 볼 수가 있는 그린벨트로 훼손해 가면서까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 과연 유효한 정책인 것인가. 네.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도심 지역에 좀 초고밀도 집중을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정책을 되돌아보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그 부분, 그와 관련된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가 좀 과열이 되는 맞습니다. 영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번 신규 택지에도 뭐 공공임대라든지 신혼 희망타운이 들어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곳에도 또 다시 투기 과열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우려감은 어떻게 떨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관련 택지 관련해서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같은 공공택지가 지정이 되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과열 양상이 진행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말씀하신 공공임대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도 시세 대비 차익을 좀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상이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로소득을 좀 챙겨가려는 투기 세력을 좀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어제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 네. 이렇게 강한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네. 점점 부동산 대책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규제는 좀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양질의 이런 양보다도 이제 질적인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모습의 주택을 양산하는 정책보다는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다채로운 정책을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공공임대와 기업형 임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지금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현대 직장인들이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네, 부담감들이 되게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교육이라던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공공주택에 준하는 기업형 사업을 장려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것이 집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 이하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